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뉴스토마토 보도국의 김혜슬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미국 현지 시간으로 29일부터 지금 올해 첫 FOMC가 열리고 있는데요. 연준이 어떤 발언을 할지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가 몰리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들을 좀 비롯해서요, 향후 시장 전망까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전반적으로 시장 전망부터 짚어줄까요?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의 FRB는 현지 시간으로 29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올해 첫 번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엽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현재 통화 완화 정책이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별히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결정들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양적 완화 종료 시기와 관련해 연준의 발언에 주목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출구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양적 완화를 언제 종료하는 날도 문제겠지만 축소 논의도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일단 지난달 회의 내용을 보면요. 연준은 지난해 마지막 회의에서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지 않는 한 실업률이 6.5%로 떨어질 때까지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했고요. 매월 400억 달러의 모기지 담보 보증권 MBS 매입과 그리고 450억 달러의 장기 국채 매입을 계속하기로 했었죠. 올해 첫 FOMC에서도 연준은 이 같은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가 완화 여부가 아니라 완화를 언제부터 축소해야 하는지로 논의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추가 완화가 미국 경제 회복을 이끄는데 기여한 것은 맞지만 지속되면 인플레가 우려되고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연준 대차대조표에서 자산이 3조 달러를 넘어선 점도 잠재적인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양적 완화의 축소 얘기는 그렇다 쳐도 이 종료를 논의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의견이 많죠. 네, 경기 회복을 확신하기 전까지는 국채 매입을 가능한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2% 급여세 감면 종료로 소비 지출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현 통화 정책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행의 공격적인 행보가 연준의 양적 완화 조기 종료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대차대조표를 확대하는 동안 미국이 이와 반대의 움직임을 할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지난달 결정과 크게 다른 결정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건데요. KB투자증권 문정희 이코노미스트께서는 이번 FOMC에서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12월 달 FOMC에서 국채 매입을 재개를 했고요. 이미 모기지증권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를 확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최근에 이제 불거지고 있는 양적 완화가 축소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경기 상황이나 글로벌 경기 상황이 아직까지 잠재 성장 수준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양적 완화 축소를 결정할 가능성은 좀 없다. 그래서 이번 FOMC에서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일 발표될 FOMC 경책에서는 양적 완화에 대한 지속, 그리고 제로금리 유지, 그리고 보유국채에 대한 만기 연장, 이 세 가지 안이 아마 또다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당장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언급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FOMC 의원들이 대거 물갈이가 됐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예단하기 좀 이르지 않을까요? 네, 지난해 내내 반대표를 던졌던 제프리 레커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비롯해서 중도 비둘기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연은 총재 3명이 FOMC 표결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올해는 강경파 매파인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가 FOMC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표결에 변화가 있을까요? 문정희 이코노미스트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이번 3명의 총재가 바뀌고 이제 4명의 총재가 순번제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이번 4명의 총재 중에서 2명의 총재는 버냉키하고 유사한 중도 우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양적 완화 정책을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우려하는 양적 완화의 조기 종결이나 아니면 축소 이런 것들은 아마 단기간에 시행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새롭게 순번된 4명의 연준 총재 중에 2명이 비둘기파가 되기 때문에 이 버냉키 의장의 정책에 동조할 것이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큰 변화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자, 일단 좀 기조 자체가 좀 변화를 하려면 좀 실업률이라든지 물가가 좀 움직여야겠죠.
네, 지난달 FOMC는 실업률이 6.5%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 단기금리를 초저금리 수준에서 묶는 부양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실업률은 7.8%였고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1월 실업률은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완화 정책을 종료하는 조건인 6.5%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또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지난해보다 1.7% 올라 연간 2% 이내 목표치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실업률이 떨어져야 완화 종료 시점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업률 회복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KB투자증권의 문정희 이코노미스트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공식 실업률이 7.8%인데요. 문제는 이제 이번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재정절벽을 회피해서 재정지출을 확대할 것이냐라고 본다면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2015년이 되면은 6.5%까지 떨어질 걸 보고 있는데, 만약 재정지출이 줄어든다 그렇게 된다면은 적어도 2016년이 돼서야 한 6.5%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 봤을 때는 미국 연준의 제로금리가 빠르면 2015년, 늦으면은 2016년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재정 절벽을 피할 수 있다면 실업률이 2015년에는 6.5% 내외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연준의 초저금리 정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일지 최근 지표들이 상당하게 개선 신호를 보내오고 있는데 이 부분 좀 확인을 시켜주실까요? 네, 미국의 경우 제조업 경기와 고용시장 그리고 주택시장 등이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3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5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이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주택 착공 실적은 95만 4천 채로 12.1% 증가했는데요. 최근 4년 6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12월 건축 허가 건수 역시 90만 3천 건으로 전월치 90만 건을 상회했습니다. 90만 건을 넘은 것은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시장 지표도 좋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마르키트가 발표한 미국의 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56.1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시장 예측치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PMI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만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12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5% 증가했는데요. 가계 지출 활동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개선됐습니다. 이처럼 일부 지표들이 최근 회복 신호들 보이고 있는데요. 저금리 정책 효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KB투자증권의 문정희 이코노미스트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제로금리를 유지했다는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미국 연준이 장기 채권 금리 하향을 유도하기 위해서 장기채를 매입했다는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기지 증권 자체가 30년물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30년물 금리 하락이 주택시장 회복에 견인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주택시장 회복이 결과적으로는 민간 소비 심리나 소비 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주택시장 회복이 결과적으로 민간 소비 심리를 자극시키면서 내구재 소비나 아니면은 기타 가전 소비 이런 것들을 부양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로금리 정책, 장기채권 하향금리 정책은 민간 소비, 미국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택 시장이 안정되고 그리고 가계소득과 소비 지출이 개선됐다고 보셨습니다. 개선은 됐지만 완화 종료를 시점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결론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FOMC 이후 우리 시장에서의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KB투자증권의 문정희 이코노미스트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는 부분이 환율인데요. 지금 국제외환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유로와 달러와 그리고 아시아 통화, 엔화 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로와 달러와 엔화라는 리만 사태 이전의 안전자산 선호 약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선진국의 경기 모멘텀이 회복되고 있다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제 이번 주 FOMC가 있고요. 다음 주 ECB 통화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진국의 통화정책 이벤트가 선진국 통화 강세를 이끌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선진국 통화 정책 이벤트가 마무리된다면은 아무래도 신흥국의 통화 강세가 다시 돌아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본다면은 수출주에 좀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지만은 중장기로 본다면은 경기에 대한 경기 사이클 회복, 그에 따른 경기 민감주가 오히려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환율이 변수라고 보셨고요. 이번 주 미국의 FOMC에 이어서 다음 주 유럽 22회의가 있어 선진국 통화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후반 정책 이벤트들이 종료되면 다시 아시아 통화 강세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특별한 정책 이벤트가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 기대감이나 실망감보다는 기존 이슈인 환율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셔서 투자 전략 잡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FOMC에서 나올 수 있는 이슈들 그리고 미국 경기지표 점검과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FOMC 회의 결과는 내일 새벽 전해지게 되는데요. 버냉키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실 기자, KB투자증권 문정희 이코노미스트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모닝쇼 4부로 뵙겠습니다.